우리는 언제 무기력해질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번아웃과 무기력증의 차이점. 번아웃과 무기력증, 이것을 구분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번아웃입니다. 무기력증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에너지는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건 시험 공부인데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 이건 나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게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 이거 왜 싫을까? 이건 왜 좋아할까? 여긴 왜 바꾸려 할까? 왜 지금 하려고 할까? 내가 무슨 이유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탈 때 차의 상태는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운전석 시트가 해진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뭔가 보기 싫은 느낌이 나죠. 자동차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시트에 집중해서 시트를 바꾸거나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찾아가겠죠. 그런데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시트 때문에 자동차가 점점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시트에 대한 생각이 자동차 전체에 대한 호감도에 반영되면서 차를 바꾸겠다고 하는 엄청난 생각으로 빠져듭니다. 이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더 많이 빠지겠나요? 어떻게 해도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무기력증에 잘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일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나를 일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모두 의미 없게 느껴질 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까지 이거 한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악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말들이죠.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소중한 사람에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을 심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증 극복법 첫 번째. 무기력 전에 오는 것이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에너지는 있어도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 무기력에 빠졌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무기력에 빠졌을 때는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 빠져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심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봐도 결국 물리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우선 무엇이라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설거지가 효과가 없을 것 같죠? 설거지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일까요? 결과가 빨리 나오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움직임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대자가 포함되어 있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국토대장정, 집안 대청소, 이런 일은 바보스러운 방법이죠. 대신 서랍 정리, 방 정리 같은 작지만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든 하시면 됩니다. 무기력증 극복법 두 번째.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위로보다는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한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발표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떤 선배가 와서 괜찮아,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해 라는 말에 그 사람은 선배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만난 또 다른 선배는 나 너의 논리에 조금도 동의 안 해. 그런데 너의 발표하는 스타일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선배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해볼 만한 힘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발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리해주는 선배를 만나니 이제 논리에 집중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례와 같이 위로와 격려는 분명히 다릅니다. 슬픈 상태에 있다면 위로를 해야 합니다. 그건 상처거든요. 하지만 무기력한 건 상처가 아닙니다. 가야 될 방향을 모른다는 건,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 필요한 건 격려입니다. 나의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두 개를 다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제가 무기력함이 오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나 오늘 90점 맞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60점이 나온 경우 무기력해지기 쉽겠죠. 그럼 반대로 나 오늘 60점 맞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90점이 나왔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무의식이 계속해서 주입됩니다. 이렇게 나의 뇌는 여전히 무기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안 되면 도대체 어떤 곳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돌아보죠. 그런데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된 날은 이유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저 좋아한다면 앞으로 무엇에 의존하겠습니까? 이유를 잘 모르는 결과를 계속해서 만나면 그것은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무기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예상과 달리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